네, 6월 1일 비트코인 시장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월 달에 13년도 이후로 가장 큰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고, 이제 6월 달에는 그 하락을 모두 회복하는 시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는 그 시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6월 첫날 리딩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원래 차트 먼저 보고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뉴스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자 보시면 중국 정부 암호화폐 금지를 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많이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자 중국은 지난 17년도 말고도 13년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금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조금 크게 와닿는 거는 고위층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고위 간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를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뒀던 건데, 자, 보시면은 17년 사기와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금지를 시켰지만, 그리고 또 이번에 재천명을 했지만, 뭡니까? 중국인 투자자들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은 왜 그러냐? 중국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중지가 되어도 VPN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장외 거래 시스템을 합니다. 장외 거래라는 거는 거래소를 통한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가격 입찰을 하고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장외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장이 안 된 코인들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외 거래 시스템인데 중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13년도 때도 그랬고 17년도 때도 그랬고 이렇게 계속 금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외 거래를 하게 되면은 단속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규제를 한다라는 거의 초점은 비트코인 채굴자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채굴자.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을 하게 되면은 말했던 것처럼 환경 문제, 뭐 탄소 배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전력 소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오늘 좀 가장 빅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 금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하락이 있었던 이유들 많죠. 테슬라 결제 중단 선언, 머스크의 발언들, 그리고 중국 규제,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공식화 등등 이렇게 악재, 굉장히 악재가 많았습니다. 5월달. 그런데 이 정도 하락이면은 웬만하면은 이 정도 악재면은 시즌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회복을 참 잘하는 편이에요. 자, 이런 악재들이 있었지만 자 보실게요. 기관과 채굴자의 축적 매집은 보유가 유지가 되고 있고 펀더메탈도 강하게 지금 불장을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곰과 뭐 매수 이제 이야기를 뭐 하죠. 뭐 이제 홀더가 매도, 뭐 곰과 황소가 뭐 이제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 홀더는 매도. 쉽게 말해서 코리니 분들이죠. 단기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래 들고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 자, 이번에 4월, 뭐 3월, 4월 이렇게 굉장히 핫했죠. 자, 단기 홀더 분들은 이제 멘탈을 놓으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여기 단기 홀더는 이제 이 투자 시장에 최근에 들어오신 경험이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단기 홀더 분들은 못 참고 매도를 하죠. 자, 하지만 장기 홀더 축적하고 또 채굴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 해서 그냥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론은 단기 홀더들이 매도를 다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장기 홀더나 축적하고 이 채굴자들이 축적을 안 하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기관들 매수 들어가고 있죠.
네, 채굴자들은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비트코인 프리미엄 그레이스케일의 프리미엄이 지금 오르고 있다. 자, 여기에서 오른다라는 거는 기관의 관심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은 예전에는 이제 아무 데서나 이제 구입을 못 했거든요. 암호화폐를.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만 이렇게 매수가 됐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미엄이 온다라는 거는 기관들이 매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다시 오르고 있는 거는 기관의 관심들이 점점 더 시작되고 있다. 자, 그리고 시장 점유율 보면은 2017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지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점유율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많이 좀 떨어진 편이라서 이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내용 보면은 중요한 거죠. 인도중앙은행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취급은행 계좌의 서비스 제공 금지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메인 뉴스니까. 자, 인도중앙은행 현지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중단 비공식 지침 하달. 이게 언제죠? 5월 14일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보유하면 벌금 초강수된 인도. 3월 15일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왔었습니다. 인도 쪽에서도 규제를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인도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제한 무효화 코인 가격 상승하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왜 제일 큰 뉴스냐? 태세 전환을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일반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계좌로 이체를 중단하는 등 거래소와의 거래를 중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이 바뀌어요. 뭐라 하냐? 인도중앙은행이 관련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런 조처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합니다. 인도 그 기사에서. 자, 이게 어떤 거냐? 이번에 아시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거, 발언했던 거 아시죠? 말이 바뀌었죠. 네. 뭐 처음에는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 다 폐쇄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한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말 바뀌는 거는 참 많아요. 자, 보면은 인도중앙은행은 지난 18년 4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은행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만이 아니라 여기는 그 전부터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부터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악재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하면 보유 벌금이다, 중앙은행 거래 중단 비공식 지침 하달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재가 터질 때는 미친 듯이 터져요. 퍼드도 포함이 돼 있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난 2018년 4월 중국이랑 똑같죠. 중국도 17년도 때 그렇게 했었다는 건데 지난 18년도 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 자꾸 전에 있던 걸 꺼내냐. 명령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잘 볼게요. 인도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제한 무효화 발표는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게 언제 나왔냐. 자, 보면은 지난해 3월 4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지난해 3월 4일, 20년도 3월 4일 날 벌써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났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 의견, 이거는 벌써 끝이 난 거였어요. 보면은 실사 절차만 수행할 수 있지. 벌써 지난해 3월 4일에 끝이 났는 건데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또 꺼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난 3월에는 인도 규제 당국이
포괄적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근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고 주장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팩트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정확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만 보고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중단, 비공시 지침 중지된다는 애? 이러면서 이제 불안해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팩트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죠? 6월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네, 이거는 뭐 우리 세타 우리 저번에 픽 나가고 뭐 사람들 얘기했는 거 세타가 갑자기 관심을 많이 받죠. 지금 20%까지 올라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슈로 지금 입출금 중단됐다. 일시적으로 잠깐 중단됐다. 이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뉴스 보면 일단 굉장히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지금 날별 일봉으로 볼게요. 오늘 좀 신나네요. 오늘 뭔가 좀 기분이 좋네요. 자,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점점 줄어들고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줄어들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나요? 이런 식으로 이때가 이제 상승을 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아마 크로스가 좀 되고 제가 이야기했죠. 6월 1일부터 늦으면 3, 4일 안에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 좀 시작될 거다. 크로스 되는 부분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몰라요. 여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지만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크로스 돼서 이제 조금 상승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는 일단 MACD 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우리 한번 제가 그때 한번 볼까요? MACD 선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5월 29일 5월 29일날 채팅방에 알려드린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갈 거다. 여기 파란색 선이 아마 29일인가 8일인가 그럴걸요. 보면은 그쵸. 28일이네요. 28일부터 이런 식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줄어들고 그 위로 이제 상승을 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흐름은 제대로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받쳐주면은 상승으로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간이죠. 4,900에서 5천만 원 선을 뚫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뚫어주면은 여기 위에까지 5,500까지 충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죠. 4시간 봉 한번 차트 볼게요. 자, 4시간 차트 봉 보면은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뭐 상승이 시작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지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일단 흐름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날별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이 추세선 안으로도 좀 들어와 줘야겠죠. 들어와 줘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기사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6월달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는 지금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안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 내용 한 번만 볼게요. 자, 이제 역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용인데 자, 보면은 이번 연도죠? 이거 왜 이러냐? 아이고. 자, 이번에
마이너스 37%까지 내려갔죠. 자, 이게 역대 13년 이후로 최고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13년도 이후로 많이 떨어졌다 하는데, 어디가 더 떨어진 거죠? 음,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제일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때까지 역대적으로 만약 떨어졌던 거 한번 볼게요. 자, 29%, 그리고 34%, 33%, 25%, 그리고 뭐 여기 36%, 32%, 여기도 있네요. 자, 우리 이 정도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냥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자, 13년도 6월이죠. 6월 29%가 떨어지고 이제 9%가 상승을 하고 30%가 회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건 뭔가요? 449%가 올랐네요. 자,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떨어져야죠. 한번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또 받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올랐던 거 다 지금 메꿔주는 이 구간이 된 것 같고, 자, 15년도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15년도에 이렇게 떨어지고 1월달 떨어지고 회복을 해줬습니다. 자, 18년도로 가볼게요. 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자, 47%, 53%, 38% 이렇게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줬죠. 그 다음에 상승을 또 하는가 싶더니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로 들어갑니다. 자, 18년도 이후에 이제 반감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19년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19년도 해서 또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20년도 보면은, 자, 여기보다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올랐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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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 이제 반감기로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네, 여러분들한테 지금 딱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의 그런 구간이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구간은, 자, 지금 17년도부터 상승을 했죠. 여기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20년도에도 쭉 오르죠. 오르고 이번에 조정을 받았다고요. 그쵸? 아직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아직 시즌이 끝나지가 않았다고. 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여러분들 지난 영상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차트 같은 거 많이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알기 쉽게. 아직 이 구간이 끝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전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기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회복 살짝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 불장이 이어지지 않을까가 이제 제 예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만의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상승장이 남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근거들이 지금 받침이 된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랑 잘 맞춰서 오실 분들 끝까지 한번 잘 버텨보시고 마지막 수익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